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박문석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오늘 당사자인 박문석 전 의장님을 초대해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10일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전 작년 4월 달에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수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장을 마치던 6월 31일자로 사직을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작년에요? 그렇습니다. 이 금년 4월 1일 제가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어떤 그 건강에 좀 위협을 느끼고 또한 제가 아픈 부위가 코로나하고는 아주 그 상관이 깊은 그런 병이라서 이때 사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 활동할 수 있는 거나 또 주변 환경 모두를 위해서 이게 맞겠다 싶어서 온 가족이 협의하고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자가격리 중에 제가 또 의장과 상의하고 사직서를 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전격적인 것은 아니었고 네. 작년서부터 이제 그 건강상의 이유 이제 네. 그럼 이제 지병이 있다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원직 사퇴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폐암 수술을 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진단서와 같이 첨부해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표 낸 것이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한 땅 투기 때문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수술 의장 재임 시에 수술하신 거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퇴를 하려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자가격리되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한 보름을 자가격리 하게 되면 또 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굉장히 심신이 약해집니다. 그렇겠죠. 또 불안도 있고 불안하고 그것 또한 그 코로나라는 것은 특히 호흡기관에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모든 방송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의회하고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의장님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투기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사전에 남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매입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을 보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율동에서 주말 농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이제 제 아내가 당시 그건 좀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네, 여쭤볼 거니까요. 시작을 했는데 거기선 저는 닭을 길렀고 개를 기르고 그리고 주말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그 인근의 주민이 이제 땅을 사서 이렇게 본인 땅에서 이렇게 조금만 농사하니 가면 어떻겠느냐. 근데 사실은 뭐 큰 땅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일단 사전에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한 적이 없고 순수하게 이제 농사를 짓게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여쭤볼 그럴까요? 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쭤보도록 다시금 질문해 주시죠. 그렇다면 지역사회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주장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거기에는 단 1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는 그 5선 의원이시고 전직 전반기 의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상당한 이제 그 심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현동과 율동의 이제 3개 필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땅별로요. 네네, 그러시죠. 분당구 율동
네. 밭이 있는데 그게 이제 177제곱미터인데 이걸 땅을 매입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2014년 말에 제가 지인의 땅을 임대해서 예.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제 아내가 권해서 곧 좀 얘기를 앞당기면 제 아내가 수술을 했었어요. 뇌종 수술을 하고 사모님도요. 네네. 그래서 땅에서 농사하고 싶고 뭐 가축도 기르고 싶고 이런 이제 것을 제안을 해서 우선 제가 땅이 없으니까 지인의 땅을 율동 쪽에 임대를 해서 닭을 기르고 개를 기르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바로 옆에 땅을 소유하신다는 분이 땅을 사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는 뭐 200평, 300평, 아무튼 매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큰 땅을 살 수가 없다. 농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50평 공유 소유인데 40평의 땅을 나한테 매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10평을 마저 매입해서 50평이니 그 땅을 그냥 당시 도로였는데 그걸 이제 현황이 밭이니까 바꿔서 거기서 농사를 하면 본인 땅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이 있어서 처음에 40평을 매입을 하게 됐었죠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평을 매입을 해야지 제가 내 땅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평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주 그 고가를 주라 그런 거예요. 10평을 매입하려면. 그럼 분할을 해달라. 40평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게 분할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매입하려고 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유 지분이라 안 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참 난감한 상황에 처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강아지도 분양을 받았고 그래서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있는 분에게 조금 더 땅을 더 분양을 받아가지고 강아지 집을 거기다 짓는 거죠. 바로 경계 옆에 있는 땅들입니다. 지면서 해결될 방법이 없어서 성남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셨다.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료가 나오는데 나 부분 36.205제곱미터를 피고들이 소유로 분할한다. 이런 내용의 부분인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제 만약 현물 분할이 불가능할 때에는 의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 비용을 공지한 금액 중 968분의 770을 원고에게 그리고 968분의 198을 피고들에게 공유 지분별로 각 배당한다. 요 재판을 청구하신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선 분할을 해주면 제가 40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 위함이었고 그 분할이 좀 불가능하다면 그 전체를 공매에 붙여서 돈으로 저에 대한 것을 저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거기서 빨리 받고 싶었던 거죠. 제 돈을 한수하면서.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판을 해서 결과는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번 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뭐 10평, 40평 이렇게 나누니까. 보니까는 요 판결문을 제가 보니까 원고와 피고 그 선정 당사자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서 서로 원하는 현물 분할의 방법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양자가 이제 대립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모양과 면적에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할 경우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고 경매로 가액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감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기를 희망하고 이에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는 감정 가격에 따라 나머지 공유 지분을 매수하는 전면적 가액 보상에 의하여 공유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결한 거죠. 이제.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구입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성남법원에서 이렇게 네, 보니까 낸 통계를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법원에서 얘기하는 뭐 감정비, 그 다음에 감정에 따른 비용을 다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아마 그분께서 다시 수원법원에 항소라고 합니까? 네. 항소를 하게 됐죠. 그래서 재판이 거의 3년 정도를 재판을 합니다. 이제 수원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2심을 편을 이제 1심 편을 그대로 들어서 네, 결론을 내주신 거죠. 그럼 대법원까지 그 확정 판결은 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좀 그럴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오선 시의원의 의장의 그런 부분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그것이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더 이제 관심을 쏠리는 것은 그쪽에 이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원 일몰제 매입에 따른 그것 때문에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거 혹시 그렇다면 그거를 좀 생각하고 이걸 사신 건 아닌가요? 그 이 자리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여기 시에 추진했던 기록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네. 공원 일몰제. 예, 그 땅은 1972년. 아, 그렇죠. 1972년에 결정하고 제가 땅을 사던 2015년까지는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다만 법에 의해서 2020년 2월 30일이면 공을 일몰제가 네. 적용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렇죠. 또 서현동에 땅을 사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제가 50평, 40평을 사면은 집을 짓겠습니까? 투기를 하려면은 더 큰 평수를 좀 샀을 거고 제 아내 이름으로 안 샀을 겁니다. 그런 어떤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제 3자의 이름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3자의 이름으로 좀 큰 평수를. 그렇지만 저는 정말 제 아내 이름으로 제 아내가 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고 해서 그 40평을 사기 시작해서 우리는 그 땅을 써보지도 못하고 수년을 보내게 됐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 공원 일몰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매입에 따른 그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럼요, 네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렇다면 서현동 땅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또 어떻습니까? 서현동 땅은 당시 제가 늘 집을 짓고 전원으로 나가자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집안의 목표였죠. 아내의 뜻이었죠. 당시 그 땅을 아는 분이 건축 허가가 나는 땅이라고 네. 그 땅을 매입해서 권유해서 그렇죠. 네. 건축 허가를 집을 지으려고 당초 그렇죠. 집을 짓자는 목표하에 했고 당시 그 땅을 살펴보니 공시지가가 대지하고 같은 거예요. 평방미터당 약 한 170만 원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대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나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을 사실 매입을 했죠. 건축을 지으려고.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구청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허가가 나는 땅이 아니고 허가가 났던 땅이었어요. 아, 정보를 그럼 잘못 하신 거네요. 네, 허가가 났던 땅인데 지금은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살펴봤더니 두 번의 허가가 났었어요. 네. 두 번의 허가가 났다. 본인이 취소를 하고 그 지주가 네. 또 한 번은 허가가 취소. 착공하였으나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공사에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기간 내 이제 허가를 공사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네요. 취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허가 났던 땅은 다시 또 허가 내면 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갔더니 이제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이라고 합니다. 좀 용도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응. 그래서 근데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대지하고 같은가? 네. 그런데 세정과 일이라고 그래서 세정과를 찾아가 봤죠. 세정과를 찾아가 봤는데 세정과에서는 역시 허가가 나는 땅으로 지금까지 잘못 공시지가를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당시 공시지가 가져왔는데요. 2017년까지는 평방미터당
174만 원이던 것이 2018년부터는 55만 5천 원으로 거의 한 4배 가깝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떨어지고 그 나머지 이후로 소급에서 전체를 또 조정을 했더라고요. 37만 5천 원 2009년도 소급에 조정했는데, 그러니까 허가가 이미 취소됐고 2번의 허가가 나고 취소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지와 같은 공시지가를 10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잘못된 거다. 이건 모든 시민들이 여기 혼란스럽고 이렇게 돼서 바로 잡아서 그 땅을 전으로, 이제 논이었죠. 전으로 바꿔서 같이 공동 매입자와 현재는 그 농장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그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건데 용도가 바뀌어 쓸 수 없어서 현재는 농사를 짓는 용도로 쓰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분당 서현동 또 땅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 부분은 제가 마찬가지로 당초 목적대로 늘 저는 이사를 가고 싶었으니까 집을 지어서,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알아보는 건축법에 허가 요건을 다 충족한 땅이었죠. 이제 허가 요건을 다 충족해서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 집에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듣겠고. 건물은 이제 다시 지으신 건가요? 아니, 건물을 이제 지어서 이제 허가와 착공계를 냈고 지금 공사를 시작 중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3개 땅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이제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시의원들이라는 게 또 이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 걸 해서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분인데, 지금 의장님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당연히 현재 법에 근거해서 이거 허가 나는 여건을 갖췄다라고 판단해서 그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거고 한 거고, 뭐 첫 번째 뭐 율동 이런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 내 목적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결국은 성남시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성남시가 저희 땅을 수용해가고 저는 그 보상을 받게 된 이런 결과가 됐던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의 시선들은 높습니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최근 이제 개회된 그 시의회에서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행위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이제 부결됐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비판은 반드시 있어야 맞습니다. 하나, 어떤 그 시의회는 진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 진실을 시민들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고요. 의혹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뭐 비판이나 이런 건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하게 진실을 가지고 전직 의장으로서 좀 더 사실에 입각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그렇습니다. 남을 어떤 특정인을 어떤 막 의혹에 부풀려 있는 것처럼 이런 그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리되고 진실되고 좀 더 성숙된 제도 내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결론적입니다만 오늘 의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서두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낸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작년서부터 고민해왔던 연장선상에서 내신 건데, 오비일학이라고 지금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뭐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퇴서를 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시 저는 격리라는 것은 국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내가 어디 병원에나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내 집에서 법에 의해서 저는 격리 갇혀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환경이. 그 당시에 건강의 어떤 그렇죠. 부분 이런 부분 불안한 상황이고. 그래서 무슨 그런데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때 전부 내 사표 내는 것을 의혹이다 해가지고 저를 얼마나 가중됐겠습니까? 내 심리적. 제가 봐도 역대 이번 이제 8대 의회이지 않습니까? 물론 사퇴한 의원들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전격적으로 저도 사퇴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좀 바람은 사태는 사태든 어떤 사태는 사태대로 또 그 나머지 일이 있으면 일이 있는 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논하는 게 중요하죠. 이걸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묶어서 또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앞으로 있을 건데 정말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퇴도 못 하느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박문석 의장님을 저희가 초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방송이 지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박문석 의장 사전 땅 투기요 부분의 진실이 규명되는데 조그마한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